38쪽 문제 한번 봐봐. 자, 38쪽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여러분, 포직 받아. 뭐를 적어놓냐면 바로 상대값이 변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 문제 한 번만 딱 기억하면 다음번에 나올 때 다 맞춰요. 봅시다. 자, 38쪽에 7번 문제입니다. 38쪽에 7번 문제. 자, 이거 뭐를 적어놓냐면 포스트잇에 이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원자량 기준이 변할 때 어떻게 안 나오죠? 원자량 기준이 변할 때 원자량 기준이 변할 때 봅시다. 원자량 기준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6번 탄소잖아요. 12. 얘를 든다면 6번 탄소가 6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2가 6으로 변한다면. 자, 일단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당연히 원자량이 변하겠죠. 분자량도 변하죠. 원자량이 변하면 당연히 분자량도 변합니다. 얘도 변합니다. 1몰 부피도 변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쪽으로 가면서 얘들 전부가 다 뭐 될까요? 감소합니다. 감소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1몰의 부피를 왜 감소하냐면 아까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2g일 때 부피가 22.4였단 말이에요. 0도씨 1기압에서. 근데 저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1g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11.2로 줄어야 되겠죠. 그럼 아보가드로 숫자도 줄어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다 줄죠. 그런데 일정한 것만 외우세요. 변하지 않는 것. 시험에 얘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 실제 원자 한계 질량, 실제 원자 한계 질량, 그 다음에 밀도요. 이토리요. 기억하세요. 밀도 절대 안 변하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피가 반으로 줄면 분자량도 반으로 줄겠죠. 어차피 그런 부피분의 질량은 그대로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 원자 한계 질량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걔는 팩트거든요. 걔잖아요. 걔가 변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짜를 만들기 위해서 변하는 값이니까. 맞죠? 그 두 개. 그러면 가끔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분자량이 줄겠죠? 1g 몰수는 어떻게 될까요? 1g당 몰수는. 자, 여러분, 1g이라 하는 것은 가짜 1몰, 가짜의 원자량이 1몰은 몇 g이다 할 때 몇 g이 바로 기준 아닙니까? 그죠? 그럼 1g이 돼버리면 1g 속의 몰수는 우측이 클까요? 좌측이 클까요, 여러분? 그대로 써봅시다. 잘 봐요. 탄소를 12라 정할 때가 있고요. 탄소를 6이라고 정해놓고 1g의 몰수를 계산해 볼게요. 1몰이 몇 g이라고요? 12g이요. 얘는 1몰이 몇 g으로 잡아야 돼요? 6g이요. 그럼 얘가 1g이 돼버리면 몇 몰? 12분의 1몰이죠. 얘가 1g이 돼버리면 몇 몰? 6분의 1몰이죠. 커져요. 이해 갑니까? 저런 게 예외예요. 1g 봐봐요, 여러분.
기준값이 줄어들면 분자량도 줄고 다 줄어요. 그런데 1g 속 몰수는 이래버리면 그 줄어든 분자량이 분모로 가버리잖아요. 보세요, 여기 12분의 1이고요 6분의 1이라면 얘가 여기로 가버리잖아요. 여기로. 그죠? 그래서 몰수는 커져요. 물어보는 말에 그러니까 저것만 딱 외우겠다. 이야, 덤벼들면 거의 다 맞긴 맞거든요. 근데 저렇게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런 게 계산보다 더 까칠해요. 7번을 보시면 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과 이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현재 사용하는 원소의 원자량은 기준 1에 따른 것으로 12탄소에 대한 상대적 질량입니다. 여러분 위첨자로 써놨죠. 12라고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써있잖아요. 원래 원소를 표현할 때요. 이 아래 써있는 게 원자 번호고 위에 써있는 게 원자량이거든요. 이것을 원자 번호라 하고요. 이것을 원자량이라고 부르는데 원자량 진짜야 가짜야? 가짜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써요. 질량수.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숫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 숫자를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 양성자 하나가 사실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까 1.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의 실제 원자량 그 질량이 그거예요. 1.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근데 그게 1로 났으니까 알겠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랑 똑같아요.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 숫자와도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 내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화학은 뭐의 학문이에요? 전자의 학문이에요. 계속 대답하세요. 나중에. 알겠습니까? 전자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나거든요.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원자 번호가 만약에 6번이라면 뭐 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성자 수가 6개 있구나 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지금은 그걸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아 이건 이렇게 표현하고 읽을 땐 저렇게 읽는구나 라고 보세요. 알았지? 이거는 2단원 가면 또 선생님이 자세히 해드립니다. 여기 써있으니까 지금 알려주는 거야. 자 볼게요 여러분. 기준 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자료는 이거 하나야. 탄소 12 원자량을 기준해서 12로 놨을 때는 산소는 얼마로 원자량이 측정된다? 15.995로 측정이 되는데 16 원자량을 16으로 놨을 때는 얘들의 원자량이 얼마로 측정된다? 16.00 어떠니? 커졌지? 자 봐봐. 기준 1에서 기준 2로 커지면 뭐가 변할까? 원자량 커지고 같이 커진다고. 제가 줄었을 때 같이 줄었잖아. 그러면 커진다고 같이 커지면 되는 거야. 원자량 커지고 분자량 커지고 아보가드로 수 커지고 일몰의 부피 커지고 이해갔어?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뭐라고? 실제 원자 한 개의 질량과 밀도. 알았어? 걔는 안 변해?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탄소 12의 원자량은 기준 2가 기준 1보다 크다. 맞잖아. 2로 커졌으면 다 커진다고. 그 다음에 니은 16 산소 1몰에 포함된 산소의 원자수 아보가드로 수를 말하는 거야. 1이 2보다 크다? 아니죠. 아보가드로 수도 2가 더 커요. 특히 여러분 누가 누구보다 크다 이거 잘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 수학에서 뭐 명제, 역, 이, 대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동호를 빵 쳐 그냥. 1이 2보다 크다 그러면 1쪽으로 부동호 빵 치면 되잖아. 그리고 읽으면 돼. 알겠지? 다음 디귿 영도시 1기압에서 밀도. 얘들아 밀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답답 정답이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됐죠? 다음에 여러분 14번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14번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데이터만 딱 봐봐요. 딴 거 보지 말고 이 데이터만 딱 봐요. 실린더 보이죠? T도시 1기압이죠? 잘 들으세요. AB2, C2B 물질이 서로 다르죠? 둘의 분자량비 몇 대 몇일까요? 몇 대 몇?
1대 1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밀도 구해서. 기잖아요. 밀도가 가가 얼마예요? 1리터분의 11g, 11이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예요? 2리터분의 22, 11이잖아요. 얘들 분자랑 똑같구나. 맞아요.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었죠? 같은 부피일 때 질량비. 지금 가 나가 있는데 부피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여러분, 기준을 잡을 때는 큰 거 택하세요. 1리터, 2리터 있으면 2리터에 맞추세요. 그럼 가는 2리터일 때 몇 g이 되는 거죠? 22g이 되잖아요. 왜요? 왜 2리터일 때 22g일까요? 이상기체이니까. 명심하세요. 이상기체라 부피가 2배로 늘면 질량도 2배로 늘고 입자수 2배로 늘고 이해갑니까? 그 명심하라고. 그래 이해가 좀 빨라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하고 나는 분자식은 서로 잡으면 분자량은 1대1인 거죠. 그러면 선생님 분자량 똑같은 분자도 있나 봐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원자량들 조합하다 보면 분자량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떨지 마시고 이걸 딱 보십시오. 그럼 자, 조건입니다. 잘 들으세요. 거기에 보시면 단에 아주 굉장히 민감한 얘기가 써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두 줄 중에 딱 어떻게 민감한가 딱 봅시다. 가와 나에서 B만의 질량이 몇 g이라고요? 4g으로 같다고 써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조건에서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이 조건에서 같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에 하나 가나의 분자량을 구하고 싶을 때 있죠. 분자량을 비교해야 A, B, 그 다음에 C까지 원자량의 상대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잘 봐라. 이 문제에서 A, B, C의 상대값인 원자량을 구하려면 1몰의 부피도 없잖아. 그럼 상대값을 구하려면 이 자료값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AB2가 지금 11g인데 몇 리터야? 1리터고 C2B야? C2B구나. C2B가 22g인데 2리터거든. 됐지? 두 번 생각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상태에서 B가 몇 g이라고? 4g. 이 상태에서 B가 몇 g이라고? 4g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하고 얘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부피로 놔야 되잖아. 같은 부피로. 부피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2리터로 바뀌었어. 그럼 이거 뭘로 바뀌어? 22로 바뀌었는데 얘는 뭘로 바뀔까? 8로 같이 바뀐다. 이해 갔어? 지금 4라는 얘기야. 4대4. 근데 우리가 분자량을 다룰 때는 2리터로 바꿔주고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4g이 8g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22g 중에 B는 8g 있는 거야. B가 몇 개 있니? 2개 있지. B 2개가 8g이면 B 하나가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를 지금 찾으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 문제 다시 읽어봐. 읽어보면 지금 가나 그 상태에서가 B가 4g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얘들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량을 상대적으로 구해야 되잖아. 분자량을 구할 때 가를 2리터로 바꾸려면 그 안에 있던 B 4g도 몇 g으로 바뀐다? 8g으로 바뀐다는 걸 명심해. 알았어요? 그럼 B2가 8g이면 22g 중에, 그죠? 22g 중에 8g을 빼보세요. 14g이 남죠. 그럼 A가 14라는 뜻이에요. 그럼 B가 또 4니까 여기 22에서 4를 빼보세요. 그럼 C2는 18이 나와야 되고, 맞죠? C1는 9가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원자량을 구하셔야 됩니다. 분자량을 상대값으로 놓고 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또 다른 방법이요? 여러분 아까 이거 밀도비 구해서 얘들 분자량 구했죠? 밀도비 구해서. 그럼 봐봐. 얘 밀도 얼마예요? 11. 얘 밀도는 11.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사실은. 알았습니까? 아까랑 답이 똑같이 나와요. 11인데 얘 분자량을 11로 놓읍시다. C2B를 11로 놓는 거죠. 거기에 B가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4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4를 뽑아서 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얘들 분자량비가 11, 11, 밀도비가 분자량비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21을 그냥 써도 되고요. 11을 그냥 써도 됩니다. 11 중에 4가 누구고 11 중에 4가 B고 이런 얘기죠. 아셨어요? 그래서 C 2개는
얼마가 나와요? 7이 나오고 얘는 3.5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정확한 건요. 무엇을 쓰든지 간에 밀도비를 가지고 찾아낼 때 혹은 같은 부피대 질량비로 찾아낼 때 얘들의 조건은 같이 똑같이 맞춰놓고 이 조건을 대입해야 돼요. 지금 문제는 밀도비로 풀게 되면 가하고 나가 둘 다 11로 나와요. 11로. 알았어요? 근데 현재 입장에서는요. 그 가나의 그 실린더를 갖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11로 우리가 만약에 푼다면 나를 11로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얘를 11로 줄면 나에 4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니네 아까. 그죠? 나에는 4가 있는데 얘를 11g으로 줄게 되면 B가 몇 g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2g 있다고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B의 질량은 바뀔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11번 얘들 분자량비 몇 대 몇인가 찾아봐. 밀도비 몇 대 몇이야? 하나 그냥 불러봐. 16대 44라는 거. 분자량비가 밀도비라고 2.24리터 볼 필요도 없어요. 화학식이 딱 써있고요.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럼 분자량비라 밀도비예요. 그냥. 아셨습니까? 됐죠? 그럼 4대 11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16대 44니까 그치? 그런 거 자꾸 푸는 연습하세요. 여러분 12번 보세요. 12번 함정. 왜 함정? 우리 지금까지 다 무슨 상태 배웠어? 지금까지 기체죠. 그런데 12번에 뭐 떴어? 액체 B하고 메탄올 떴다? 그 액체다. 알았니? 알코올들은 액체거든. 액체일 때는 얘들아 뭐 쓰지 않냐면 알아? 우리가 쓰는 거 있지. 1몰 그럼 분자량 그람 그치? 그 다음 아보가드로 수 이거 안 써. 액체일 때 이거 안 쓴다고. 부피 안 쓴다고. 다시 말해서 니네가 거기에 밀도 있네? 기체 A랑 액체 B가 밀도비가 1.28 대 1이네? 분자량비 안 돼. 아보가드로 법칙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거. 다시 말해서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거다. 액체 써있으면 성립 안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럼 액체 밀도는 뭐 할 때 쓰냐고요? 밑에 부피 계산할 때 씁니다. 다시요 여러분. 부피비는 몰수비다라는 표현은 기체일 때만 해당되는 거라고. 밑에 액체 B는 9ml 써있죠? 그럼 걔는 몇 g이다? 그 위 밀도가 1ml당 1g이라고 했잖아요. 밀도 자체가. 그럼 얘는 9g 있구나 라고 알려주는 정보예요. 9ml는 9g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액체 B 분자량이 18이니까 9g 몇 몰이다? 2분의 1몰이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 액체의 부피를 가지고 몰수비가 어쩌고 닫았다가 큰일 납니다. 왜요? 아보가드로는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법칙이니까요. 이상기체요. 됐습니까? 오케바리? 자,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줬죠, 제가. 그죠? 많이 풀어줬어요, 선생님이. 하하. 여기서 여러분 54쪽 가봐요. 54쪽에 05번 05번 봤어요? 니은 OX 빨리 05번에 니은 OX 뭡니까? X도 당연히 누가 밀도가 커야 돼요? 가죠. 분자량이 몇 배 크니까? 2배요. 무조건 얘기했잖아. 분자량비가 밀도비라고요. 뭐 계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딱 보는 순간 분자량비는 밀도비인데 끝이에요. 계산을 해봐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산을 해봅시다. 여러분 가는 몇 리터예요 지금? 10리터. 나는 20리터요. 맞죠? 여러분 1몰의 부피가 몇 리터예요? 안 써있죠? 그럼 그게 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얘가 1몰의 부피도 없는데 얘를 10몰로 잡겠냐고요. 10대 20이니까 몇 대 몇으로 놓으라고요? 1대 2로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1몰, 2몰로.
그럼 보십시다. 분자량도요. 가가 커요, 나가 커요, 분자량이. 가가 크지요? 몇 배? 2배. 그럼 2대1로 놓고 푸세요, 그냥. 그게 계산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결국은요, 가는 분자량 2로 놓고요, 부피는 10이에요. 나는요, 분자량 1로 놓고 부피는 얼마죠? 20입니다. 그죠? 그런데 몰수가 1대1로 있으니까, 맞아요? 나는 2몰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왜 분자량 B는 그냥 밀도비냐? 계속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출제자는 던집니다. 계속 던집니다. 자, C4H10이 C2H4가 있습니다. 얘가 10L, 얘가 20L 있어요. 자, 이랬는데 얘들의 질량 뭐 이런 말 하나도 없고 부피만 딱 딸랑 써놓고 말았어요. 그죠? 잘 봅시다. 얘는 분자량이 56입니다. 얘는 분자량이 28입니다. 몇 가지 됐죠? 그러면 이 부피비는 무슨 비랑 같죠? 몰수비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되죠? 됐죠? 오! 미안해. 그렇구나.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부피 10L당 1몰이 56g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쓸게요. 56g 이렇게. 얘는 20L당 2몰이니까 얼마요? 역시 56g 있는 거예요. 1몰이 28이니까. 밀도가 몇 대 몇이죠? 2대 1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런 문제는 계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부피가 어떻든 간, 부피는 어떻든 간 항상 흥미 꼭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갖다 놓고 풀면 되시고요. 그 다음엔 야, 앞장으로 와서 02번 한번 볼래? 02번을 가만히 눈을 읽어봐. 빨라, 쫙 읽어봐. 02번 읽었어요? 읽었어요? 이것만 계산해요. 기준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그래요, 커졌네요. 원자량 커지죠? 분자량 커지죠? 아보가드수 커지죠? 부피 커지죠? 뭐가 안 변해요? 실제 원자 한 개 질량 안 변하죠? 밀도 안 변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값이 증가하는 거 찾으래요. 기억 맞았죠? 원자량 니은 그거 뭐 얘기해요? 아보가드수 얘기하는 거라고요. 니은 맞았죠? 디귿이요. 잘 들으세요. 디귿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C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량, 아까 쌤이 얘기한 거죠. 예외. 생각해봐요. 원자량이 커지게 되면 1g의 몰수는 줄게 됩니다. 분모가 커지니까. 이해 가세요? 아까 12하고, 여기 2분의 1개고. 얘는 12분의 1몰이고 얘는 6분의 1몰이잖아요. 원자량이 작아지면 오히려 커져요. 지금은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12분의 1몰은 오히려 줄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죠. 이런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지 57쪽으로 와봐요. 3번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딱 읽으면서 뭐 떴어요? 분수 떴습니다. 그러면 세이프예요. 분수 뜨면 여러분 어떻게 바꾼다? 잘 들어. 3번에 보시면 A분의 질량 대 B분의 질량이라고 써있는데 정수가 써있죠? 걔를 분수로 바꿔봐요. 2는 1분의 2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가에는 A 질량이 1이고요. B 질량이 몇이에요? 2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가에는 A 질량이 얼마 있고 1 있고 B의 질량이 얼마라고요? 2죠? 합치면 얼마예요? 3이죠? 그런데 위에 분자량은 얼마래요? 27이죠? 몇 배 커요? 9배. 그럼 분모 분자도 9를 곱하세요. 그럼 A 질량은 9g. 이해 갑니까? B 질량은 18g 있는 거라고요. 이해 갑니까 지금? 그렇게 푼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가 1분의 1이잖아요. 그럼 16분의 16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16분의 16이래요. 얼마요? 18분의 18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 합이 36이 나올 거니까. 이해 가셔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그런데 보시면 얘들이 분자식을 찾아야 돼요. 얘들이 분자식을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아무런 원자의 숫자도 주지 않았는데 단에 써있죠. 마가 A2, B5래요. A2, B가 5개요. 근데 얘가 1분의 5거든요. 1분의 5는 합이 6이죠. 6 곱하기 얼마예요? 108이에요. 18이죠. 그러면 1분의 5니까 밑에가 18, 위에가 얼마요? 90이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가 A 질량이니까 18했잖아요. A 질량이. 근데 2개 있대잖아요. A 하나가 얼마란 얘기예요? 9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원자량을 찾는 거라고요. 그리고 위에는 B가 90이죠. 근데 그게 5개 있는 거라며요. B 하나당 얼마예요, 그럼? 18이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렇게 찾아서 풀면 됩니다. 원자량을 그렇게 놓으면 뭐 B 원자량은 18이니까 1몰이 18g이구나 라고 놓고 풀어내면 몰수비를 찾아서 찾아내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자, 이제부터는 탄화수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넘어갈게요. 참고에 쓰세요. 이거는 참고에 노트 참고에.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탄화수소 문제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조금 벙찌게 만드는데 탄화수소 바운드리가 딱 있습니다. 탄화수소는 뭐라고 했죠? C와 H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자, 제가 실험식이라는 건 약분식이니까 얘를 이렇게 쓸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쓴 건 C 몰과 H 몰이 몇 대 몇이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1대 1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C 질량은 몇 그램 있어야 돼요? 12g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소 질량은 몇 그램 있으면 돼요? 1g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이해 갔어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제 CH 실험식량이 얼마일까요 그럼? 13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었죠? 요걸 눈으로 보시라고요. 저렇구나 라고 보시라고요. 여기 됐습니까? 자, 지금 CH라는 실험식을 갖는 애는 저래요. 그러면 쟤를 완전 연소시켜볼게요. 자, 완전 연소 후 CO2가 얼마큼 나올까요, 여러분? C가 1몰 있으면 CO2도 1몰 나오죠. 얘 분자량이 44예요. 그럼 얘가 44g이 나올 수 있습니다. H2O는요. 여러분 여기 수소 하나죠. 수소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탄화수소에서 배웠지만 수소 수증기는 물을 2개 갖고 있거든. 그치? 항상 수소의 개수의 2분의 1값만 나오거든. 얘가 18이니까 2분의 1이면 얼마? 9g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9g. 수소 원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켜봐봐요. C가 하나고 H가 2개인 애가 있어요. 실험식량 14가 되겠죠. C 몰수는 1몰이고요. H 몰수는 2몰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었죠? 자, 1몰이니까 12g인데 얘는 몇 g 될까요? 2g이 될 겁니다. 그때 이산화탄소는 몇 그램 나온다? 똑같이 44g 나와요. 그런데 수소가 2개잖아요. 그럼 물은 하나 나오잖아요. H2O 분자는 몇 그램 나와요? 18g. 보시라고요. 쭉. 저렇게 변하는구나. 다시요. CH3가 있어요. 15인데
얘가 1몰 있을 때 얘는 3몰이 있는 격이에요. 얘는 여전히 12g이고요. 얘는 3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인 거예요. CO2는 여전히 44g 나와요. 44g. 자, 물은 얼마 나와야 돼요? 2분의 3이니까 봐봐요. 9g, 18g 얼마 나오겠어요? 27g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CH4. 메테인 가스죠? 16입니다. 1에 얘가 4가 있는 거리고요. 12g. 얘가 4g인데 CO2는 무조건 44g 1몰이에요, 이게. 얘 얼마 나와요? 36g이 나오겠죠. 2몰짜리. 여기까지 봤어요? C3H4. 얘 40입니다. 얘가 3몰입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여전히 4몰이죠. 그러면 얘는 3배, 몇 그램? 36g이 나올 거고 얘는 4g일 겁니다. 그러면 얘는 몇 그램 나올 거예요? 3배 해보세요. 3, 42, 3, 42 얼마예요? 132g 나오겠죠? 그죠? 얘는 여전히 36g. 자, 여러분, 이 탄화수 실험식을 여러분들이 써놓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풀할 때 문제를 금방 푸는 거죠. 자, 제가 예상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실제 부산들 모의고사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나온 겁니다. 자, 얘는 아무것도 안 써주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그리고선 x하고 y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원래 본질은 이렇게 풉니다. 잘 보세요. 이 9라는 뜻이 뭐분의 뭐예요? 1분의 9. 이 자료를 통해 탄소는 9g 있게 되고요. 수소는 1g 있다는 정보를 얻는 거였어요. 맞았죠? 그러면 얘는 몇 몰이냐? 탄소는 여러분 12의 원자량이 써줍니다. 단에 1몰이 몇 g이라고요? 12g이요. 그럼 9g은 몇 분의 몇 몰입니까? 얼마요? 4분의 3몰이 되는 거라 얘는 4분의 3몰이라고 쓰고 수소는 1이니까 그냥 1몰이죠, 얘들.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3대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가 뭘 쓰고 이게 실험식이거든요. 이해 가셔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얘 실험식량 얼마 나왔어요? 저 옆에 써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40이죠? 됐습니다. 근데 얘들 밀도로 찾아도 되고요, 여러분. 밀도 9, 2분의 2더블 이렇게 찾아도 돼요. 얘는 2분의 3이고 얘는 2죠. 그럼 3대 4예요. 맞죠? 근데 애들이 찾는 방향은 이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2분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엇이에요? 4죠? 그럼 분자량이 4대 3이다. 그럼 이 얼마일까, 분자량? 30 이렇게 찾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가 35로 찾으면 C가 2개니까 12의 2배 24죠? 그럼 6만 더 있으면 되잖아. X는 뭐예요? 6입니다.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정석입니다. 그럼 빨리 푸는 놈들은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요거 두 개 합쳐봐요. 얼마예요? 10이 누구의 배수 같아요? 누구의 공약수? 저 40의 공약수죠? H4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얘는 40이겠죠? 따지니까 3대 4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30이겠죠? 30은 누구의 배수야? 15의 배수죠? 6이에요. 저걸 알면 그냥 주르륵 풀려요. 그냥. 무슨 말이냐? 문제마다 유형이 다양하고 굉장히 모호하다면 이거 정석적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들이 편협돼 있어요. 탄화수 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만 저걸 학교에서 안 배워요. 그냥.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탄화수소만 갖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 한 달도 모자라요. 한 달도. 알았습니까?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저렇게 탁 체계화되는 거 보여줄 거예요. 계속.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몰수기를 배웠으니까 얘가 1몰일 때 12g이고 얘는 쭉 봐도 앞에 거 공부가 돼요. 1몰이 12g, 얘는 1g, 얘는 2g.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거 완전 연소가 되면 CO2가 1몰 나오고 얘들은 2분의 1몰, 1몰, 2분의 3몰, 2몰, 2몰 이런 격이야.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얘들 관계까지 쭉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어떤 게 더 직관적이고 정확하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오케이? 저런 탄화수소류가 저렇게 쓰인다는 거 꼭 참고를 적어 놓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적어놨어요 지금? 빨리 적으세요.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 작년 4월에 나왔던 모의고사예요. 자, 이제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에서 반응식을 들어갑니다. 가장 킬러 쪽이죠. 킬러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요, 여러분, 개념은 요만큼이에요. 문풀에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문풀해주고, 설명하고 문풀해주고, 니들이 그냥 문제풀이 시간에도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건데 문제풀이 시간은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많이 풀 거예요. 그래프랑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집중 공략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지금은요 정석적인 방법을 계속 배울 겁니다. 그게 돼야 문풀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죠? 네, 여러분들 40쪽을 한번 보십시오. 야 숙제는 꼭 하고요. 알겠죠? 숙제 꼭 하고 선생님이 앞으로의 계획은 기출문제나 이런 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할 거거든요. 제가 뭐 얼굴 이런 게 찍는 건 좀 그렇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해서 기출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쓰고 동영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 그런 기출의 어려운 문항들을 다 풀어줄 건데 선생님 수업을 한번 더 듣고 싶다 그러면 그 문제만 딱 찍으면 볼 수 있게끔 제가 서비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문풀하면서 알겠지? 그러니까 니들이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뭐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미쳐요. 화학식이 안 써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동영상이 있으면 좀 편안하겠다 싶어서 제가 만들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일단 여러분 40쪽을 한번 들어가 봐요. 40쪽. 자, 보시면 화학 반응식부터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설명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문제를 풀어내는 게요. 이 화학 반응식의 프로세서 과정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몰수 개념 있죠? 그게 싹 들어와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먼저 화학 반응식을 보겠습니다. 화학 방식을 정리를 하면 화학 방식은요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일단 우리 화학 방식에 들어가는 정보를 보면 물질의 상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 들어가야 되고요. 개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적 평형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에너지 조금 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가 들어간 식이 열화학 반응식이라 하는데 열화학 반응식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정량적 계산만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조심할 거 물질의 화학식 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 그로 인한
개수값까지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상태는 세 가지 상태를 말하는데 가스, 리퀴드, 그 다음에 솔리드요. 가스는 기체입니다. 기체. 얘는 액체, 리퀴드는, 솔리드는 고체. 거기에 아쿠아스까지 들어오는데 이건 수용액 상태를 말해요. 상태의 표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법법으로 처음에 해봅시다. 화법법 해봐도 알죠, 여러분들? 자, 처음에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 반응물이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합니다. 생성된다라는 뜻이었고요. 생성물이 존재합니다. 자, 보면 여기에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질소가 있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수소는 물질이니까 H 원자가 아니죠. 그래서 H2, 질소는 N2,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식을 놓고 상태를 표시합니다. 기체, 역시 기체, 암모니아, 기체 이렇게. 그 다음에 뭘 완성합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춰서 앞에 개수를 넣습니다. 어떻게 해요? 3H2G 그리고 N2G 2NH3G 이거 어떻게 찾았냐 얘들아? 순서대로 맞추라고 그랬지. 여기 H가 2개고 여기가 3개면 최소 공배수가 6이잖아. 그럼 여기다 3 쓰고 여기다 2 쓰면 끝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질소는 당연히 맞아졌지. 똑같은 거 하나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메테인이 있어. 메테인. 메테인에 산소랑 반응시켰더니 완전 연소죠?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쓸 거야. 나는 이렇게 물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CH4예요. 기체고요. 얘는 O2예요. 역시 기체고요. 이산화탄소입니다. 기체고요. 근데 얘는 수증기가 아니야.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됐죠? 그 끝에만 살짝 바꾼 겁니다. 제가 수증기에서 물로 바꾸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식을 쓴다면 CH4G 플러스 O2G 해놓고 CH4 안에 C가 하나니까 CO2도 하나. 그 다음에 수소가 2개니까 4개죠. 4개니까 여기 물 분자 앞에 개수는 2가 쓰이며 L이 붙으면 산소 원자수는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2가 쓰면 끝. 이렇게 잡아요. 됐죠? 지금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 썼습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굉장히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개수는 분수를 쓰지 않아요. 절대로. 분수를 쓰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반응열이라든가 연소라든가 이런 거 구할 때는 그걸 써주긴 해요. 간신히 그냥 그것들의 정의를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물질들은 정수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정수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C3H8. 얘도 딱 떨어지나? 얘도 딱 떨어지네. 요거 좋습니다. 에테인가스도 에테인가스. 에테인가스를 연소시켜 봅시다. 연소. 그래서 이번에는 CO2 그리고 제가 H2OG 이렇게 썼어요. 이건 수증기죠. 맞죠? 상태에 따라서.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됩니까? 2. 여기가 뭐 쓸래요? 3. 그렇죠. 그래야 수소수가 맞으니까. 이러면 산소가 총 몇 개가 됩니까?
7개죠. 그럼 여기다 뭘 쓰죠? 2분의 7 씁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정수화를 시켜보세요.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 돼요? 정수화 시키면 2대 7대 얼마? 4대 6 이렇게. 그치? 여러분, 얘들은 절대 정수를 써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풀이 할 때 스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잘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이 탄화수소 반응식을 좀 더 빨리 쓰는 건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볼 필요는 별로 없는데 기분상 참고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참고. CmHn으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는요, 요 앞에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넣으면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다시 말하면 C2H6라면 2 플러스 4분의 6이고요. CH4라면 1 플러스 4분의 4인 거예요. 이거 수 있죠? 이 탄소의 아래점자는 그냥 저하고요. 수소 아래점자를 4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개수를 금방 구해요. 공식적인 건데, 이건 나중에 자기가 공식이 좀 강한 친구들은 저렇게 풀면 굉장히 빨리 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건, 제가 그 시간에 얘기했죠. 에탄올 같은 거, O가 섞여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봐봐. 이게 포도당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이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하는 이 반응식이 뭐죠?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알겠죠? 이거 역반응이 광합성이고요. 이러면 CO2가 나오고요. 그 다음 H2가 나온다. 개수 쪽만 봅시다. 상태 표시하지 말고 개수 쪽만. 이거 보세요. 탄소가 6개니까 여기다 U. 됐습니까? 수소가 12개니까 여기도 U.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와 뒤에 있는 물을 결정하는 건 저 앞에 있는 C6H12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산소가 총 몇 개입니까, 여기? 18개가 되죠. 근데 여기 몇 개 있어요? 6개 있으니까 여기 12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U 이런 뜻이고. 이게 더 빨라요, 사실은. 저거는 탄화수소에만 적용하는 거고요. 얘는 탄수화물까지 다 쓰는 방법이니까 밑에 거 쓰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알았지? 근데 어떤 책에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 이건 화학에서 쓰는 말이고 진짜 생초에 들어가면 여기가 12가 된다? 여기에 또 플러스 6H2가 있고, 이건 호흡에 대한 어떤, 그리고 뭐 광합성에 대한 어떤 더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야 알아. 여기서 반응하는 물하고 여기서 나오는 물이 좀 다른 과정에서 생성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하나만 딱 쏘는 거야. 그냥 한 과정으로. 중간에 굉장히 많은 메커니즘이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도 있구나. 알아? 여기 6H2O 있으면 여기 몇 H2O 있어야 얘랑 같을까? 12H2O 있어야 얘랑 같아져. 알겠지? 그래서 써진 식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지요? 자, 지금 상태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화학 반응식 다 맞췄고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테인의 반응식을 보잖아요. 이 반응식을 딱 놓고 볼게요. 실제로 CH4 메테인 가스가 이렇게 산소랑 만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지 봅니다. 얘들이 개수를 보겠습니다. 얘들의 개수를 보니 1대, 2대, 1대, 2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개수가. 맞지? 자, 이 개수는 뭐랑 같냐면 그 분자의 수랑 같아요. 다시 말해서 1, 2, 1, 2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를 곱한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거요. 여러분 이 아보가드로 수가 들어가면 이건 뭐랑 같은 말이죠? 몰이랑 같은 말이에요. 몰. 알겠어? 몰이랑 같은 말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이 몰이라는 단위도 아보가드로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야.
니네 보면 아보가드로가 처음으로 분자를 불렀지, 분자가 몰레큘라야. 그거 이니셜을 딴 게 몰이라는 단위라고. 그래서 어떤 책에는 MOLE까지 써있는 책이 있고, 기본적인 단위는 MOL이야. 알았어? 이거 아톰이라고 부르듯이 몰레큘라 이렇게 부르거든. 얘들이 몰이라는 아보가드로 수로 쓴다면 이건 뭐랑 같을 거? 몰수랑 같겠지 당연히. 그죠? 1대 2대 1대 2. 몰수랑 동일하죠. 그러면 같은 분자수는 어디? 같은 부피에 들어있다. 부피도 똑같다는 얘기야. 1대 2대 1대 2. 이렇게란 말이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칭해가지고요. 봐요. 얘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외웁니다. 개, 몰, 부다. 이니셜을 딴 거죠. 개수비는 몰수비고 몰수비는 부피비다라고 외웁니다. 저기에 선생님이 질량비를 안 썼어야지. 질량비를 왜 안 썼냐면 그 질량비를 쓰면은 얘들이랑 다른 값이 나와요. 자, 질량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메테인은 분자량이 16이야. 됐지? 얘는 분자량이 32다. 얘는 분자량이 44고, 얘는 분자량이 18이야. 그렇다면 질량비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1몰이잖아. 1몰이니까 뭐 쓰면 돼? 그냥 16g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2몰이잖아. 그럼 32g 쓰면 안 되잖아. 잘 봐. 2 곱하기 32g이라고 쓸게. 얘는 1몰이니까 그냥 44g이 되는 거고, 얘는 2몰이면 2 곱하기 18g이 될 거야. 이게 질량비. 질량비는 이렇게 달라요. 질량비는. 왜요? 1몰의 질량이 다르니까요. 됐어요? 근데 이 질량비 속에는 이게 성립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른데 여기까지가 무슨 물질이죠? 반응물이고 여기까지가 무슨 물이에요? 생성물이고 두 물질의 질량이 합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말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봤어요. 개몰 부는 같고 뭐는 같지 않다? 질량비는 같지 않다까지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이것을 앞에 단원과 연계해서 문제풀이에 적용하면 돼요. 아셨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1쪽까지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42쪽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세히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보세요.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라고 써있어요. 화학 반응에서 질량 관계. 두 번째 읽어보세요. 화학 반응에서 부피 관계라고 써있어요. 큰 줄 보이죠? 됐습니까? 세 번째 읽어보세요. 질량과 부피 관계라고 써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 개의 줄이 써있는데 기본인 걸 하나만 딱 알려드릴게요. 모든 문제는 몰수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몰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4개 기억나요? 1몰은 분자량 그람, 아보가드로 수, 1몰의 부피. 여기다가 쫙 내리면 끝나요. 아셨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거 봅시다. 거기 보면 14g의 질소가 충분한 양의 수소랑 모두 반응해서 생성되는 암모니아 질량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면 이런 식이 나오죠. 자, 질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있다라면, 자, 먼저 써볼게요. 걔가 지금 조건이 뭐냐면 14g의 질소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14g의 질소. 여러분 질소는 분자량이 28이야. 나열해봐. 1몰은 몇 그램? 28g. 그럼 14g. 그렇죠. 2분의 1몰입니다. 얘가 2분의 1몰이야. 그럼 봐요. 얘들이 1대 3대 2로 반응하는데 얘가 2분의 1몰이면 얘가 얼마일까요? 2분의 3몰. 얘는 얼마일까요? 1몰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갑니까? 다시 말할까요? 봐봐요. 얘가 2분의 1몰이 반응하면 얘도 2분의 3몰이 반응하고
얘가 생성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뭔지 알겠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암모니아 질량을 구해보죠. 여러분 암모니아 화학식량이 어떻게 되죠? 질소가 14예요. 14. 수소가 1이고요. 그럼 얘는 17이 되겠죠? 그럼 1몰은 몇 g이야? 17g. 이게 정답이라고요. 알았어요? 몰하고 질량하고 막 헷갈려 하지 말고 몰로 바꾼 다음에 질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까요? 부피관계. 그런데 누굽니까? 프로페인. 자, 얘들아, 프로페인 봐봐. 프로페인이랑 C3H8. 야, 간드러지게 해볼까? 3 플러스 4분의 8. 얼마냐? 3 플러스 4분의 8. 요거 이용한 거야. 3 플러스 4분의 8 얼마야? 5지. 이렇게 쓴다고 그냥. 그리고 3CO2고, 그 다음에 여기가 4H2야. 이렇게 쓴다고. 저렇게 쓰고서 중계 부피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리터의 프로페인 기체가 완전 연소될 때 CO2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거든, 거기. 뻔한 거 아니냐? 얘가 10리터. 10리터 가능했대. 그러면 부피비는 몰수비니까 지금 거기서 10리터 프로페인이면 이산화탄소 기체는 몇 리터가 나와야 되더라? 30리터 나오면 내려가니 1대 3인데 뭘. 맞지? 부피비가 1대 3이니까 얘가 30리터 나오면 돼. 답이 30리터야 그냥. 개수비는? 몰수비는 부피비라고. 이해갔지? 자, 이제 마지막 거 봐봐. 질량과 부피 관계래. 자, 에탄올 11.5g이 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CO2 부피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부피를 구해보세요. 얘부터 보세요. 에탄올 C2H5OH예요. 이거 해봤어 우리? 해봤어. 얘를 완전 연소시키면 이거 되죠. 얘는 탄소화물인데도 생성물로 CO2와 누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얘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탄소 몇 개 있어요? 저 안에 2개 있죠? 그래서 여기다 2 씁니다. 그 다음에 수소 몇 개라고 조심하세요. 뒤에 있는 수소도 합쳐 6개지. 그럼 여기 뭐 써야 돼요? 3이요. 그랬더니 생성물의 산소 원자 몇 개 만들어졌어요? 7개죠? 근데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 몇 개 있으면 돼요? 6개. 그래서 여기 뭐 있으면 돼? 3 이러면 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에탄올이 몇 g이라고 써있으면 거기에 11.5g이에요 여러분. 봐요. 얘가 몇 g이라고요? 11.5g. 자 여러분 얘 2배하면 얼마 나오니? 23. 또 2배하면 걔 분자량이 적게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니네 알았니? 한번 의심해봐. 의심하면 나와. 알았냐? 에탄올은 분자량이 46이야 46의 반이 23이지 그거의 반이 11.5라고 몇 몰이야 그럼? 오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4분의 1몰 이렇게 구하는 거. 몰수를 먼저 구하라고. 근데 여기서 CO2 구하라 했잖아. CO2 얘가 4분의 1몰이면 얘는 몇 몰? 2분의 1몰이잖아. 근데 이게 0도씨 몇 개야 될 때야? 1기야. 그럼 22.4리터의 1몰이 제 몇 리터가 답이야? 11.2리터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해석이. 몰수를 구해서 같이 내리고 올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갔어요? 됐죠? 그때 이렇게만 풀면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편하죠. 그죠? 이게 기본이고요. 이거 갖고 이제부터는 막 출제자가 막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다 툭툭툭 놓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거는 기본 포맷이에요. 문제품 포맷.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문제를 딱 주잖아요. 문제를 딱 주면 이 표 안에 쓰세요. 먼저 반응식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2 플러스 B2 화살표 A2B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는 봐요. 선을 이렇게 딱 긋고요. 딱 선을 긋습니다. 맨 윗줄이 반응 전에
질량이 됐든 몰수가 됐든 적는 거야. 항상 문제상에 보시면요. 이게 시작이면 두 개는 주는데 얘는 없어요. 아직 반응이 시작된 게 아니니까. 얘 없는 건 비워놓으세요. 없는 건 비워놓고 둘을 쓰는 거죠. 여기다 딱 쓰고 얘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응 후예요. 이 안에 데이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봐요. 요 선이 있죠? 요 선에는 얘를 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계수예요. 계수를 쓰는 이유는 반응할 때 이 계수를 따라가요. 반응을 할 때 누가? 몰수가. 누가? 부피가. 질량은 쟤랑 무관해요. 질량은 저렇지 않아요. 여기에 처음에 문제들이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값이 줘요. 이렇게. 값이 줍니다. 그 다음 여기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여긴 찾는 값이에요. 왜? 여기에 값을 주거든요. 하나가 없다라고 치고 하나는 생성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둘 중에 하나는 0을 만들어주는 놈이 나와요. 0이 되는 놈을 한계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는데 봐요. 얘는 사라지겠죠. 얘는 뭐예요? 나타나겠죠. 이런 식의 포맷을 정하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실험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 뒤에 문제에 어디 문제를 보냐면 좀 어려운 문제 봐야 돼요. 얘는 너무 어렵다. 이게 뭡니까? 저거 적자. 얘는 그런데 57쪽에 와봐 얘들아. 57쪽에 와봐. 야, 얘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거 나왔어. 이렇게 막 X 들어있고 이러면 좀 부끄럽거든. 어떤 놈이 좋을까? 오케이. 이것도 아니야. 얘들아, 58쪽 와봐. 58쪽에 6번 와봐. 여기는 문제가 쉬운 게 없고, 막 난이도가 살벌한 것들이 되게 많아. 보면 왜 풀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놈이 많거든. 근데 그냥 어떻게 얘들을 채워서 우리 눈으로 볼 것인가를 보여줄게. 다음 시간 선생님이 문제를 선별해서 가져와서 니네한테 유형별로 쫙 보여줄게.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고 이렇게 풀 때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면 쉽다는 걸 다 보여줄 테니까 지금은 서식하는 과정만 보자. 6번에 보면 기체 AB2랑 B2가 반응을 해서 화학 AB3를 만든대. 자, 볼게. 여기 58쪽에 6번이야. 자, 반응물이 누구니? 두 종류야. A, B, 2고 B2야 이렇게. 그래서 누구를 만든대? 생성물로 AB3를 만든대. 이렇게 만든대. AB3 몇 가지 했어? 얘들아 이거 찾을 수 있겠어? 계수? 이렇게 돼 있으면 계수는 찾아야 되더라. 이걸로 계수를 찾아야 돼. 자, 요 계수를 찾으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봐봐. 계수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 애매하지. 여기 B 총 왼쪽에 4개 있고 여기는 3개 있단 말이야. 그럼 4개와 3개의 최소공배수가 얼마야? 12.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럼 4가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다 4를 쓰게 되면 여기가 4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얘가 12개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 이럴 때 뭐를 써라? 미정계수법을 쓰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얘를 X, 얘를 Y, 얘를 Z라고 했잖아. 알겠니? 미정계수법서는 이걸 알려준 거야. 여기는 A하고 누구만 있어? B만 있어. 그럼 반응물의 A 원자수가 총 몇 개야? A 원자수 X개지. 생성물은 Z개. 이렇게 좀 알았니?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 B는 EX가 되고 더하기 여기는 EY.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그때 무조건 모두 상대값이니까 1로 놓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Z도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 Y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5 뭐야? 그냥 1이 나오겠지 이렇게.
맞지? 넘어가면. 맞지? 그래서 y가 얼마 나와? 2분의 1. 자, 개수는 정수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지? 곱하면 뭐가 되니? 2대 1대 2가 되어서 개수가 맞춰진 거야. 안 풀릴 때 이렇게 해. 알았어? 마지막에 할 때는 이게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거든. 특히 중요한 건 얘야. 그냥 x를 1로 놓는 거야. 왜? 상대값이랑 다 같이 변하거든. 여기에 됐지? 자, 그러면 식을 하나 세웠단 말이야. 이렇게 식을 세우고 문제에 보니 자, 연계랑 꼭지를 열어서 어느 한 물질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대.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AB2가 3g 있고 B2가 3g 있다. 그리고 얘들이 1리터, 2리터라고 되어 있다. 맞지?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겠냐? 얘들 어차피 온도랑 압력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 단에 써 있어.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고 써 있다고. 그러면 AB2는 1리터가 있었고 B2는 2리터가 있다라는 계산법이 나오거든. 맞아요? 1리터가 있고 2리터. 그런데 니네 1몰의 부피가 얼마인가 빨리 봐봐. 1몰의 부피 얼마야? 없지. 그럼 그냥 리터가 몰이라고. 알았어? 그냥 리터가 몰이야. 얘들 봐봐. 온도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보자. 니네 AB2가 몇 리터 있어? 그래서 여기다 1리터 쓸게. 1리터. B2는 몇 리터 있어? 2리터 쓸게. 자, 이게 반응 전이야. 반응을 할 거야. 몇 대 몇 대로 연소를 할 거야? 2대 1대 2로 할 거라고. 그럼 누가 반응을 다 할까? 얘가 반응을 다 하겠지. 0이 된다고 반응 후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 반응해야 돼? 2분의 1리터만 반응해야 되겠지? 2대 1이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 생겨? 1리터. 그래서 1리터를 그냥 내려.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3리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지금 부피는. 그지? 근데 얘가 실린더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원래 이게 실린더면 압력이 변하고 뭐 이러지 않아가지고 이 값이 좀 변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꼭지가 열려서 얘들의 부피가 이렇다라고 지금 보여준 거거든. 용기거든, 용기. 그리고 걔들이 지금 기체의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는 말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하는데 이 문제가 좀 애매한 건 얘들은 지금 다 같이 어떤 기압이 있겠지. 근데 얘들 둘이 만나서 반응을 해버리잖아? 그럼 압력이 변해요, 얘들. 알았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같은 부피를 놓고, 알았냐? 그럼 분자량이 나올 거고 몰수를 구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해.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니들은. 알겠냐?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처음에 저렇게 있었는데 반응을 해서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니네 꼭지 딱 열면 얘 몇 리터 되냐? 꼭지 딱 열면 이 용기가 3리터. 근데 이게 3리터가 나오냐고. 안 나오지. 그치? 2분의 5리터 나오잖아. 문제가 그래서 압력이 변한다니까, 분명히 얘는. 그래서 문제가 이거 굉장히 레벨이 높은 문제예요. 근데 여기다 틈 넣어버린 거야. 알았어? 봐라. 지금 부피를 이런 식으로 본다면 1몰의 부피가 없기 때문에 얘는 1몰이고 얘는 2몰이다 생각하면 반응이 끝나면 몇 몰이 남아야 된다고? 얘 2분의 3몰, 얘는 2분의 2몰이고 2분의 5몰이 남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야. 이 몰수가 없으니까 여기 1몰의 부피가 얼마입니다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 2분의 5몰이 나와야 되는 거야. 물론 이걸 화투식으로 풀면 진짜 5초도 안 걸리고 풀려. 우리가 피부는 노랗다고 식으로 딱 쓰면 그냥 끝나는데 지금 화원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한 물질이 모두 소모되는데 누가 소모됐냐? AB2가 소모됐지, 보니까. 그지? 개수비에 따라서 AB2가 모두 소모된 거라고 나와. 맞죠? 그러면 거기서 일단 꼭지를 열기 전이라고 했잖아. 가나의 원자수 B를 물었거든, 얘들아. 원자수 B. 여러분, 얘는 몇 몰이라고 생각하라고 이거? 1몰이라고 생각하라고. 얘는 몇 몰이라고 생각하라고? 2몰. 야, 얘가 1몰이 있는데 몇 원자 분자야? 3원자 분자잖아. 총원자 몇 몰? 분자가 1몰이 있는데 3원자 분자잖아.
총원자 선물. 분자가 2몰이 있는데 2원자 분자잖아. 총 몇 몰? 몇 대면? 그래서 3대 4가 답이야, 걔들. 기억은 아니야. 됐어? 다시. 선생님, 몰수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리터가 나왔거든? 리터가 나오는데 1몰의 부피가 안 줬어. 그러면 1리터는 1몰이야, 그냥. 됐죠? 여기까지? 다음. 원자량을 물어봤다, 원자량을 물어봤다고.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라고. 니네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어떨 때 질량비가 분자량 비례해서 부피가 동일할 때. 지금 가는 부피가 몇 리터야? 1리터고 나는 부피가 얼마야? 2리터지. 그렇다면 가를 뭐로 바꿔? 2리터로 바꿔봐. 그럼 질량이 몇 g이 될까? 6g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AB2는 6g, B2는 뭐? 3g. 됐어. 그럼 AB2에서 B2를 빼봐. A만 남지. A는 3. 이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 왜 뭐 어떤 책이 해설지 보면 연립방정식 풀어라 이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무슨 얘기냐? AB2가 1리터에 3g 있고 그 다음 B2가 2리터에 얼마 있어? 3g, 똑같이 3g 있지? 근데 선생님이 아까 써준 스킬 안에는 밀도비는 분자량 비 당연하겠지. 1분의 3, 2분의 3 이게 얘들이 분자량 비야. 근데 정확한 분자량을 구하려면 이거를 뭘로 맞춰? 동일한 부피로 맞추면 된다고. 얘를 2로 바꾸면 얘가 무엇이 돼? 6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2리터가 됐을 때 6g 이거를 비교해. 이게 분자량이야. 근데 B2가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했잖아. B2가. 그럼 A 하나는 얼마겠어? 3. 됐지? 그럼 A는 3이고 B는 얼마야? 1.5가 되는 거야. 이해 가냐? 2대 1이 된다고 원자량비가.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야. 됐지? 그렇게 따지면 얘들아. 여기서 생성된 AB3의 질량은 이라고 물어봤거든? 이거 잘 봐 얘들아. 얘가 몇 g이었냐? 1리터 얘가 몇 g이었어 아까? 3g 얘도 3g이야. 맞지? 반응 전에 총 몇 g? 6g. 그럼 반응 후에는 6g. 이게 질량 보존이야. 근데 2리터가 3g인데 2분의 3리터는 몇 g이겠냐? 2리터가 2분의 3으로 얼마 줄었어? 4분의 3 줄었어. 그지? 4분의 3 줄었어 지금? 그럼 얘도 4분의 3 줄어야지. 4분의 몇 g? 9g. 그럼 봐봐라. 얘가 4분의 9g이다. 근데 얘들 둘 합쳐서 몇 g? 6g 나와야 한다. 6g이 얼마냐? 4분의 24g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4분의 몇 나오는데? 15g 나오면 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나누면 3.75g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았어요? 질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나쁜 문제예요. 니들이 풀기에는 조금 헷갈리는 문제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압력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실린더처럼 압력이 계속 반응이 끝나도 일정하면 문제가 좋은 문제인데 막 변하니까 오히려 니들을 흔들 수가 있거든. 다음 시간에 문제를 내가 좀 깔끔한 걸 가져와서 계속 보여줄게요. 아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뭐 이쁜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 보니까. 수능 문제도 그렇고요. 별로 없어요. 잠깐만요. 일단 그러면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양적 관계 문제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숙제를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면 페이지 44초까지만 숙제를 해보세요. 44초까지만 숙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고요.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체킹을 꼭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질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몰수 쪽을 테스트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테스트하면 문제들이 승질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문제들이 이런 게 나옵니다 라고 한번 보여주고요. 이런 유형에서 비슷한 문제 제가 찍을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거 될 거예요 라고 그거 공부해서 그 다음 와서 한번 시험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정말 유형이 똑같아요. 근데 숫자가 하나 바뀜으로 인해서 문제가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유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형을 딱 세 가지만 보여줄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걸 풀어내는 연습을
충분히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숙제만 잘하고, 그리고 노트 풀기도 얼마 없죠? 그리고 노트 풀기 할 때 파란색 볼펜으로 뭔가 써야 될 말들이 있으면 쓰고요. 대신 문풀할 때 포스트잇 꼭 떼서 딱 놓고 보세요. 놓고 그 이용하면서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